저희 당원 당규 맨 앞장에 이러한 잘못을 그동안 저질렀고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단절하겠다라는 것을 새겨 넣을 것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헌정을 파괴하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정 의원은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내란 세력들은 완벽하게 척결해야 합니다. 새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에서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 정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주쯤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라면서 국민의힘의 개혁 점수는 빵점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최연소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됐지만 49일 만에 빈손으로 물러났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들었던 가장 가슴 아팠던 말씀은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대선 기간 최연소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됐지만 그가 주장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주류인 친윤 세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와해가 결국에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득권을 유지한다고 몸부림쳐 본들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 김용태 위원장의 빈손 퇴임에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소년가장의 처절한 절규 그거라도 받았으면 그래도 힐끗 봐줄만이라도 한데.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고 젊은 의원들과 개혁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송원석 신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강한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을 시작하자마자 허리를 90도 숙였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물러설 곳이 없다며 혁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안으로는 고통이 수반되는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면서 비대위원장 측 관계자는 계엄을 불법으로 규정한 건 처음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사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안 마련, 야당다운 야당,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이란 방향도 제시했지만 당 안팎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껍질은 친이는 껍데기에 껍데기를 더해서 덮어놓고 올인원으로 자 우리 혁신합시다 하면 어떻게 혁신이 될까요? 한 비대위원은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몸부림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안철수 혁신위원장과 송원석 비대위원장 간의 이견, 그 중심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안 의원은 대선 때 후보 교체 책임을 물어 권영세, 권성동, 이른바 쌍권 탈당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적 쇄신을 둔 내부 충돌, 손인혜 기자 보도 보시고 안철수 의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간 갈등의 핵심은 인적 쇄신입니다. 최소한의 인적 쇄신한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주말 동안 여러 번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 안 의원이 지목한 두 사람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 교체를 이끈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로 해석됩니다.
안 의원은 이들을 상대로 물밑에서 탈당을 설득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리위의 해부에 탈당 공고 등 조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송 위원장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백서를 통해서 지난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서 책임질 부분, 또 책임 안 져도 되는 부분, 또 누가 책임져야 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송 위원장 측은 누군가를 내쫓으려면 명분과 절차가 명확해야 하고 차기 지도부가 출범하면 그때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안 의원 측은 어떻게든 해보려는 의지라도 보였다면 이 사태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혁신위원 6명 중 3명을 두고도 의견 차이가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 위원장 측은 최대한 안 의원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반면 안 의원 측은 혁신위원 역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오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자리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자, 윤 위원장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면서 전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될까요?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선임했습니다. 당내 소장파로 꼽히는 윤 신임위원장은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다시 닫고 다시 여는 정도의 혁신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다 같이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위원장은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을 전당원에게 묻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옛 친윤 주류 세력이 다수인 당 지도부나 의원총회 대신 전당원 투표로 쇄신을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2번 정도의 전당원 투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윤 위원장은 채널A 통화에서 김용태 혁신안이나 안철수 전임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며 당원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윤 지도부에 막힌 인적쇄신과 전당원 투표 의지를 밝힌 겁니다. 한 혁신위원은 중도, 청년층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혁신위에선 매일 회의를 여는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전당대회 전 한 달 동안 무슨 혁신을 하겠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는다 해도 당 주류 세력들이 받겠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첫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마침 오늘 나온 국민의힘 지지율 19%. 조사기관이 202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입니다.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하겠다며 내놓은 첫 번째 안은 윤석열 정부 3년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사죄의 문을 당원 당규 맨 앞에 넣겠다는데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분으로 날을 새며 비전 마련과 정책 역량 축적을 게을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했다며 비상계엄도 사과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출범 하루 만에 1호 혁신안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와 단절을 당원 당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단절 내용으로는 계엄, 탄핵뿐 아니라 지난 3년간 친윤 세력의 당내 개입을 총망라했습니다. 당 대표를 강제 퇴출시키고 특정인의 당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차기 당대표로 누가 선출되더라도 고칠 수 없도록 전당원 투표로 명문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당원 당규 맨 앞장에 이러한 잘못을 그동안 저질렀고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단절하겠다라는 것을 새겨 넣을 것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혁신위는 상향식 공천과 당원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선출 등 7가지 약속도 내놓았습니다. 혁신위는 이달 말까지 혁신을 마무리 짓겠다며 인적쇄신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내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없인 국민들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20년 7월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당대표 선거 후보에 등록한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모두
정당 해산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섰고 여당 의원들은 수사 대상에 오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정청래 박찬대 의원. 한결같이 내란 척결을 외치며 국민의힘 해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내란 종식 특별법을 통과시켜 국민의힘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헌정을 파괴하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정 의원은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내란 세력들은 완벽하게 척결해야 합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에 동조한 게 거의 확정적이지 않냐며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고 정 의원 역시 수사 결과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대상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18명만 본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불참하게 된 배경이 수사가 돼야 되겠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45명 정도의 의원이 막았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혁신위원회가 당대표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혁신안을 내놨는데 갑론을박, 당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슈퍼 당대표가 출연하는 걸 두고 계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이 각자 다릅니다. 잘 싸울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를 채택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2차 혁신안은 최고위원회를 없애고 당대표가 지도부를 꾸리는 사실상 원톱 체제입니다. 당내에선 반응이 엇갈립니다. 갑작스러운 데다 당대표를 견제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좀 느닷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당의 분열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의 민주성 회복에 역행할 수 있다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 가능성이 높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당에서 잘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탄핵 찬성파들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윤핵관 중심으로 권한을 몰아주는 구상이라며 혁신 아닌 퇴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은 결국 친윤이 총결집해 본인들이 원하는 당대표를 뽑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지도부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일단 저희는 수용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절차와 그거의 의결 과정에 남아 있습니다. 민심이나 당내의 여러 의원들 의견을 보고 혁신안은 추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면 함께 전당원 투표에 붙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혁신위는 주말에도 인적쇄신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적쇄신 대상에 지목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지없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당 지도부도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방식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서 이 혁신안을 둘러싼 의견차는 좀처럼 좁히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3호 혁신안인 사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과 당원 당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당 지도부가 사퇴하기도 하고 사과도 여러 차례 했지 않냐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했던 또 다른 의원 역시 계엄을 옹호한 게 아니라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갔던 것이라며 사과하면 쇄신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1호와 2호 혁신안을 두고도 당 지도부는 속도와 방식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혁신위가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했는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백서를 통해 과정을 정리한 뒤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입니다. 당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혁신안이 비대위 의결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 남은 4호 혁신안은 전당대회 룰 변경이어서 당내 갈등은 더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쇄신의 방향을 두고 전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인적 쇄신이 차이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연 신우파의 길 세미나. 장 의원은 인적 쇄신을 앞세운 혁신안에 반대 뜻을 비쳤습니다.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없다면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고민하고 그 발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로 나선 전한길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도 반대했습니다. 또다시 또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당헌 당규에다가 윤과의 단절에 관한 것을 명시해야 된다. 이걸 혁신안으로 제시했는데 90몇 % 이상이 등 돌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혁신이 되지 못합니다. 서울시 당협위원장과 만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혁신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저는 뭐 유치할 때마다 계속 큰절로 사죄도 드리고 계속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사과를 더 어떻게 하자는지 그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에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전당대회 날짜 아직 안 나왔죠? 네. 나와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대회 날짜도 없는데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하네. 반면 비윤계는 극우 세력과 함께하는 정치인에 대한 인적 쇄신안으로 총선 불출마도 언급했습니다. 적극 지지층들을 이용해서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기 총선에서 출마가 어렵지 않겠나.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윤어게인 세력이 주축이 된 단체 출정식에 참석한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을 전광훈 목사의 통째로 헌납하려고 하냐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주최하는 세미나와 토론회엔 지도부가 다 가는 게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자,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엄포를 놨고요. 본인이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당을 바꾸고 싶어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한길을 안고 가야지. 자꾸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전한길과 거리를 둔다. 이러니까 국힘이 망하는 거야. 다음 달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당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어느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는지 누가 절연하고자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는 엄포를 놨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유튜브 구독자 수만 명이 함께 가입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했고 직접 출마할 계획도 있냐고 묻자 아직은 답변하지 않겠다며 출마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며 먼저 내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구독자 수만 명과 함께 대거 입당했다는 전 씨의 주장에 당원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2일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를 뽑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로 수습이 될까요? 더 수렁으로 빠져들까요? 한 달 남짓 남은 상황, 이런 후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새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에서 진행됩니다. 전당대회 룰은 기존처럼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국민 100% 여론조사는 이번 전당대회에선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당헌의 개정 절차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선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다음 달 20일부터 21일까지 본경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 정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주쯤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 전 장관 측근은 친윤과 친한 중 누가 되든 한쪽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김 전 장관이 개파를 털어내고 직접 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의 혁신 방안에 깊이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지면 곧바로 그 결심을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의원은 출마를 결심해 출마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주변 의견을 들으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